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과 인간관계,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어느새 물건과 생각들이 쌓여 우리의 삶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에너지가 정체되어 버리죠.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나중에 하자라는 핑계로 정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5분 정리의 힘의 저자 윤선현 대표는 이럴 때 한꺼번에 대청소를 시도하기보다는 매일 15분씩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을 제안합니다. 하루 15분만이라도 정리를 하게 되면 작은 성취감이 쌓이고 자신감과 활기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쌓이고 쌓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공간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일상생활을 정리정돈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공간 정리를 위한 필수적인 마인드셋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간 정리를 못하는 사람 대 잘하는 사람. 어느 날 정리 잘하기로 소문난 아내를 둔 친구가 집에 초대를 했다. 친구의 아내는 똑소리 나게 살림을 잘하는 덕분에 옆집 주부들이 자주 놀러와서 그 비법을 배우고 갈 정도라고 했다. 친구는 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와이프 정리 솜씨 좀 배우고 가라고 농담을 했다. 약간의 호기심을 안고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 예상대로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음식도 맛있었다. 친구의 아내에게 지금이라도 정리 컨설턴트를 하셔도 되겠다고 말을 꺼내려던 차에 다용도실에서 갑자기 아이의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친구와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갔는데 아이는 다행히 넘어졌을 뿐 크게 다치진 않았다. 하지만 다용도실에서 나는 보고야 말았다. 대형 양문 냉장고로는 모자라 2대의 김치 냉장고와 1대의 냉동고가 다용도실에 놓인 광경을, 그리고 그 위로 천장까지 빽빽이 쌓아 올려진 수입 식품들. 눈에 띄는 유통기한 표시들을 보니 그 식품들 중 상당수는 얼마 안 가 기한이 지날 예정인데 많은 박스들이 뜯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친구는 아이를 안고 일어서면서 우리 와이프 정리 진짜 잘하지? 꼭 슈퍼마켓 갔다니까 이라고 말하며 웃었고 나도 어색하게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세 식구가 사는 가정의 주방임에도 그곳은 마치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대피소 같았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의 공간은 이런 식으로 순환만 될 뿐이다. 구입하고 수납한 뒤 다시는 물건을 사지 못할 것처럼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로 또 구입하는 것이다. 그런 공간은 마치 고인 물처럼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고 거의 나가지 않는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장소도 썩기 쉽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공간은 고인 물이 아닌 흐르는 물과 같다. 순환이 아닌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공간 정리의 핵심이다. 흐름이란 물건이 들어와서 제대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 들어온 물건은 다음에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납이 되어야 하며 사용한 물건도 다음에 또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가 되어야 한다. 사용한 물건이 오래되거나 해져서 사용할 수 없으면 공간 속에서 빼내야 한다. 왜 이렇게 물건을 버리기가 힘든 것일까? 실제로 정리 컨설팅을 가서도 수납하는 것보다 고객이 물건을 버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보면 10년간 보지 않은 낡은 요리 잡지는 쉽게 폐지로 버릴 수 있을 듯 싶은데 고객은 항상 언젠가는 볼 것 같다며 일단 보관해 달라고 말한다. 그러면 컨설턴트는 다시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갖은 질문의 기술을 사용해야만 할 때가 많다. 정리 컨설턴트에게 있어 최고의 고객은 잘 버리는 고객이다.
잡동사니에는 뭐가 있을까? 잡동사니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 그럴듯하게 반듯하지 못하고 자잘한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마디로 사용해도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물건을 가리킨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은 잡동사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라며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잡동사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래 예시 리스트를 보며 떠올려 보자. 졸업 후 한 번도 보지 않은 전공 서적. 무슨 사진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필름.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입으면 불편한 옷. 읽다가 포기한 책. 안 쓰는 볼펜. 유통기한을 모르는 냉동식품. 무겁거나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청소용품. 냄새나거나 색이 바른 밀폐용기. 고장난 전자제품. 누군가에게 주거나 팔려고 꺼내두고 방치한 물건. 더 이상 수납할 공간이 없는 물건.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하다가 포기한 일.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 왜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할까?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건에 감정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 옷에 무척 집착하던 시기가 있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새 옷을 자주 샀고 옷이 닳더라도 잘 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옷을 남에게 얻어 입던 가난한 유년 시절을 새 옷으로 보상받고 싶었던 것 같다.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안전하고 성공한 삶인 것처럼 착각했다. 나 말고도 옷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분이 참 많다. 정리 컨설팅을 가장 많이 의뢰하는 공간이 아이방과 주방 그리고 옷장이다. 아이방과 주방은 작고 다양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려워하지만 옷장의 경우 수납을 어려워한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옷을 어쩔 줄 몰라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옷장에도 적용되는데 우리는 100일 중 80일은 20%의 옷을 입는다. 지난 한 달간 어떤 옷을 입었는지 떠올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나머지 80%의 옷은 솔직히 처분해도 큰 상관이 없지만 남에게 보이는 옷차림을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옷보다 더 사람들이 버리기 어려워하는 물건은 기념품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버리기 어려워하는 물건은 부모가 보기에 아이가 만든 모든 것인데 이런 물건들을 심지어 작품이라고 한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날마다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며 사진을 남긴다. 따라서 아이가 남기는 물건을 모두 스크랩해서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일단 부모들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한꺼번에 책으로 모아서 아이가 컸을 때 보여줄 거라며 무조건 보관해야 한다고 한다. 아이는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쑥쑥 커가는데도 아이의 과거를 아이와 동일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행복했던 시절의 선물이며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긴다. 물론 그 기념품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40대 중반의 한 누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이어리에 꽂혀 있는 20대 초반의 사진을 보여주며 옛날엔 젊고 날씬했다는 것을 강조하시곤 한다. 이런 분들에게 20대에 입던 옷, 20대에 받았던 편지 등은 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 자체나 다름없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물건을 버리면 마치 그 시간이 없어지고 현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만 남겨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버릴 것의 기준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컨설팅하러 방문한 영등포의 한 아파트는 크지 않은 곳이었는데도 방 하나를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창고가 아니었지만 물건을 하나 둘씩 쌓다 보니 어느새 창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면 들어가서 물건을 꺼낸다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해 놓는 일은 별로 없다. 이런 분들에게 컨설턴트가 사용하는 질문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 다시 사용하실 일이 분명히 있나요? 똑같은 물건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처음에는 버리기를 망설이던 분들도 컨설턴트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신이 나서 스스로 대부분의 물건을 버리며 좋아하신다. 세 번째 이유는 버리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이다. 잡동사니 일을 못 버리는 사람은 일을 미루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잡동사니의 역습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의 주인공 아이린은 날마다 3시간씩 서류를 정리하는데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저자가 아이린이 정리하는 방식을 살펴보니 이것은 나중에 전화할 것, 이것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 이것은 이사 가게 되면 사용할 것 등 언젠가 사용할 것이라고 말만 하며 그 순서를 바꾸기만 할 뿐 아무것도 버리거나 처리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일단 여기 두고 나중에 정리해야지. 일단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라고 물건을 쌓기 시작하면 그 위로 비슷한 물건이 점점 쌓이고 결국에는 집이 언젠가의 물건들로 뒤덮이게 된다. 네 번째 이유는 물건을 구입할 때의 가치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정리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주부들의 주방을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커피 머신이나 오븐, 녹즙기 등의 주방 기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방 기계 때문에 온갖 주방용품이 싱크대와 식탁 위에 나와 있어서 정작 식사는 바닥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비싼 건데 라는 하나의 이유로 버리지 못한다. 물건을 단지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입할 당시 지불했던 돈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직접 만져보고 날마다 사용했던 물건이라면 그것을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라고 인식하게 되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여전히 진열되어 있던 상품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보자. 비우기를 잘하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물건에 감정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경우 물건과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로 물건에 애착을 보이므로 스스로 물건과 작별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정리 컨설턴트와 함께 버리기를 시작하면 적든 많든 버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정리 컨설턴트는 고객처럼 물건에 대한 애정이 없는 남이고 물건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버려야 하는 물건이 있는데 도저히 버리기 어렵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물건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버려보자. 정리 컨설턴트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색다른 작업복을 입은 채 버리기를 해보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버리기를 하는 등의 방법도 좋을 것이다. 이런 역할 게임이 어렵다면 미리 자신만의 버리기 기준을 몇 가지 적고 아무리 감정적인 동요가 들더라도 무조건 그 기준에 따라 버리기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방법도 괜찮다. 5단계 정리법 배우기. 공간 정리 마지막 단계로 어떤 공간이든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정리법을 소개하고 싶다. 다음의 5단계를 따라하면 쉽고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 있다. 1단계, 목적 파악하기.
이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지 정하자.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서재가 책 창고처럼 변하기 쉽다. 2단계, 분류하기. 공간의 목적에 따라 필요와 불필요한 것, 자주 사용하는 것과 가끔 사용하는 것 등의 기준을 사용해 물건을 분류하자. 3단계, 시스템 만들기. 기업에서 인사팀, 재무팀 등으로 업무 시스템을 만들듯이 자신의 공간 역시 작은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하자. 서랍 첫째 칸과 둘째 칸에는 각각 어떤 역할을 줄 것인가? 4단계, 정리, 정돈, 청소. 정리,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제자리에 갖다 놓자. 정돈, 시스템과 수납 도구에 맞게 물건을 수납해보자. 청소, 공간 전체를 청소하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자. 5단계, 규칙 만들기.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 적어도 책상 중앙만큼은 비워놓기, 퇴근 전 10분간 정리하기 등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약속을 정해서 꾸준히 지켜보자. 여기까지 하루 15분 정리의 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정리 컨설턴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처럼 물건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듯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꾸준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과 과감히 작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낸 공간에는 더 많은 에너지와 새로운 기회가 들어설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얻은 여유로움과 에너지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집 정리를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작은 정리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